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 진행을 맡고 있는 김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밤에 미술관을 찾은 지 벌써 4번째 시간이 됩니다. 평상시에 좀 지치고 또 감수성이 메마른 나에게 뭔가 촉촉하게 예술적 감수성을 살려주는 이 시간. 저에게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운 수업이신가요? 여러분께도 좀 선물로 다가가는 느낌이십니까? 오늘도 선물 같은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대를 걷는 미술관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저희에게 4번째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정무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SNS라든지 아니면 각종 언론에서도 한 번도 등장을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 미디어, 특히 TV의 좀 데뷔 무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교수님? 제가 굉장히 내향적 성격이라서요. 예. 대중 앞에 나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결심보다는 이게 코가 깨어가지고 나온 건데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EBS 방송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예.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물으실 수 없습니다. 예, 물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앉은 이상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특별히 오늘 약간 좀 예술적인 의상으로 약간 좀 몬드리안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몬드리안은 중간색을 사용 안 합니다. 삼원색을 이 몬드리안을 사용을 합니다. 아, 제가 잘못 준비했네요. 예. 몬드리안의 아류라고 해야겠죠. 몬드리안의 아류. 오늘 정무정 교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내용은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미술입니다. 앵포르멜. 예. 예, 앵포르멜은 과연 무엇일지 조금 생소합니다. 혹시 이 단어를 그럼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만이라도 들어주시면. 오,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예,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앵포르멜은 이제 전후 추상,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미술 운동입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던 네.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 예. 그래서 이제 이 앵포르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제 그 프랑스가 전쟁을 개입을 하게 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독일한테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84년 8월 26일 날 다시 이제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시키고요. 독일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은 그 수용소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풀려났었던 그 수용된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나치의 만행이 알려지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을 이제 이때에 젊은 세대의 미술가들이 이제 직접 이제 그걸 겪게 됐던 거죠.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그 경제 여건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프랑스의 미술가들이 과연 그 시대를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형 언어 이거를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마련해 갈까 여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 그 이제 나타났었던 미술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쟁 이전의 프랑스의 전통 이거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일의 점령기 그리고 해방 직후에 그 파리에 굉장히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황폐화된 그런 어떤 삶의 조건 이것을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대를 증언하는 화가들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의 전시 공간 이것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시 공간에서는 역시 이제 그 구상 그 화가들 이들이 이제 자신이 그런 구상 언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동시대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상황 이거를 이제 그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이거를 드러냅니다.
그 전시 공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스타로 부상을 했었던 작가가 베르나르 뷔페라고 하는 그 작가입니다. 뷔페의 이런 작품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윤곽선으로 이 당시에 그 프랑스의 어떤 삶의 그 피폐화된 상황 이거를 이제 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전쟁을 겪었던 젊은 세대에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그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 이거를 그 표현해낼 시각 언어 이게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경험을 표현해낼 그런 시각 언어 이것을 바로 이제 그 이 모색을 한 결과 그것이 바로 이제 앵포르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셸 따비에라고 하는 요 평론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1951년, 2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앵포르멜의 기표라고 하는 그런 그 전시 이거를 기획을 합니다. 그럼 앵포르멜 작품들도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관객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네. 좋습니다. 얼굴의 그 속 안쪽을 더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괴기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그림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그 장 폰트리에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좀 해볼 수 역시. 있는데요. 장 폰트리에의 그 경험을 한번 좀 되살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요.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가 게스타포에 그 체포가 되고요. 그래서 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장 폰트리에의 작업은 대부분 뭐 이제 풍경이라든가 정물과 같은 그런 작품들을 그렸었는데 바로 그 경험 이후에 나오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리 근교의 숲속에 이제 그 머물렀었던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게슈타포가 포로로 잡은 그런 이제 그 레지스탕스 요원들 이들을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처형을 하거나 하는 그 장소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바로 그런 어떤 총소리라든가 아니면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소리 이거를 이제 그 들으면서 이 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런 실존적인 그 불안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작품의 재료를 보게 되면 캔버스 위에다가 그 종이를 얹고 그 종이 위에 석고 그리고 오일 물감 이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바르게 됩니다. 그 석고를 여기다 물감하고 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석고를 물감하고 섞으면 예. 석고 색깔이 변하겠죠.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캔버스 위에 바르는데 네네. 오일 물감을 그 바르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 힘이 네. 필요하겠죠. 네. 그 질감이 굉장히 좀 단단하니까. 예, 예. 장 포트리에 외에 또 장 디비페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경우에는 포도주 도매업을 했었던, 근데 40살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이 포도주 도매업 이걸 접고 미술가의 길을 걸었던 이야, 그런 인물입니다. 갑자기 포도를 팔다가 예술가의 삶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 디비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그 전쟁의 경험 그 자체가 이 사람 세계관 이것을 완전히 그 뒤바꾼 그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자신의 경험 이것을 표출을 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크레파스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왠지 저희 학창 시절에 좀 색깔하듯이 이렇게 색깔 칠하듯이 한 것 같아서. 예, 예. 그 처음 접한 그러니까 초보자가 그린 듯한 느낌, 마치 아동 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이거를 지금 이 작품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파스 말씀도 드린 거예요. 왠지 저희 학창 시절에 좀 색깔하듯이 이렇게 색깔 칠하듯이 한 것 같아서. 근데 이 작가의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그런 이제 그 이 미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르브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것을 이제 그 제안을 하는데요. 되게 그 서양 미술에서 여성 이미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고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풍만함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렇죠.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조각상을 보게 되면 그 여성의 인체 이걸 통해 가지고 완벽한 이상의 미 네. 이거를 이제 그 구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디뷔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성 모티브 이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보존적 질서에서 벗어난 그거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미보다는 그 미와 정반대인 추 이것이 바로 동시대의 경험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자기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가가 있는데요. 작품을 하나로 보자면 어지럽네요. 네, 뭔가 어지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외에 또 어떤 느낌을 좀 한번 또 관객을 전쟁 후에 그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우리가 유럽에 국한해서 봐서 그렇지 2차 대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네. 그 이후의 상황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 작품에서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이후의 어떤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스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 출신입니다. 네. 나치가 등장하고 나서 나치 이데올로기의 혐오감을 느끼고 프랑스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독일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그 볼스는 프랑스에서 적성국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 수용소 여기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들어오죠. 독일군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독일인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남부, 그러니까 프로방스 지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활동 전혀 없었고요. 볼스가 이제 그 구사했었던 기법을 보자면 네. 아까 얘기했었던 뿌리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마구 긁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튀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제 이 작품이 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가가 바로 이 마띠에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학을 공부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가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볼까요? 네. 요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빈 전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1950년대 초반에 제작이 됐습니다. 이 작품이 제작하는데 얼마나 소요될 것 같으세요? 보니까 양손을 이용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나절에 그냥 완성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이 작품 완전히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빠르게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하고 속도. 이건 마치 그 길거리 벽에 붙어 있는 그래피티라고 하나요?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담고 있는. 예, 그런 느낌.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앵포메 작가들의 작품의 그런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비구상이고요.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이제 전반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존의 그런 미적 가치 이거를 거부하고 야생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순수하고 소박한 그런 어떤 이제 느낌들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작품, 이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됐을까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작품도 몇 개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미술의 가장 이제 기초 이것을 가지고서 새롭게 미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지가 바로 이들 작가들의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 이것이 바로 드로잉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그 흘리고 뿌리고 긁고 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형의 단계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로 나타난 거죠. 예술의 흐름 가운데 그러면 앵포르멜이 가진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었던 그 본질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철학자들이 바로 이 미술가들에서 찾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굉장히 그 두터운 네. 그 재료 찍어 이거를 바르듯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 힘을 써가지고 화면 위에 바르는 요 행위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했었던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그런 그 진정한 그런 존재 이것으로 이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네.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추상 미술과 그럼 추상 표현주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뭐라고 들으셨는지요? 추상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정답은 없다. 예, 근데 직설적인 의미. 이게 추자가 미일 추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이 이미지를 뜻하고요. 밀 추자라고요? 예. 아하. 상을 화면에서 밀어낸다.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추상이라는 건데, 네. 근데 어느 정도 미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추상 미술 운동. 이거를 가리켜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 추상 표현주의도 역시 그 앵크로메를 출연하고 조금 이제 같은 그런 배경이라고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진주만 공습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직접 참전을 하게 되죠.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참혹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미국 본토 자체는 진주만 공습을 제외한다면 전쟁터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작가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그 태도 이것을 이제 그 갖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미국 미술은 미술계 변방, 그 미술로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미국, 특히나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대전을 피해 가지고 유럽의 미술가들이 바로 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전부 다 건너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그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잭슨 폴록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저도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렇죠.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롱아일랜드의 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이제 작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작업은 바로 이 작업실의 바닥, 마룻바닥입니다. 그 위를 돌아다니면서 물감을 뿌리는 그런 방식, 그런 과정이 이제 의식이 배제된 어떤 거의도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사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런 작품들을 저희 학창 시절 한 번씩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업 시간에 졸면서 이렇게 볼펜을 잡고 있으면 정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어느 날 이렇게 볼펜이 그려놓은 그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의 예,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의식인가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작업이 바로 이제 이런 작품입니다. 물감에 이 망에 지나간 흔적들, 그것이 이제 겹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채색 같은데 그래도 가까이 확대를 해보니까 다양한 색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작업 과정에서 피던 담배에 꽁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었던 뭐 나사라든가 압정이라든가 아니면 열쇠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전시회 때 가만있어. 내가 차키로 있다 뒀더라. 아이고 저기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네. 그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무의식의 상태라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증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넷 뉴만과 같은 작가, 이 작가의 작품은 초기에는 되게 신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주제 이걸 탐색을 하다가 원먼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넷 뉴만의 조어입니다. 만들어낸 단어. 네. 그 우리말로 조금 그 번역을 하자면 하나됨, 하나 일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초래한 어떤 이제 불화라든가 반목 그 이후에 새롭게 어떤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이거를 이제 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 그 자체를 이 바넷 뉴먼은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
지퍼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퍼는 그 닿는, 벌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치죠.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일치조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해의 메시지 이거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넷 뉴먼이 가장 적절한 관람의 방법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예, 좀 떨어져서 봐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정반대입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지고 네.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람자를 거의 휘감는 그런 효과,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생면, 거기에 완전히 관람자가 젖어 들어가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봐 이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 사례인데, 앵코르멜 작가하고 추상표현주의 작가,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 좀 뭔가 차이도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스케일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아, 작품의 스케일의 차이가 예. 크고. 네. 그런 이제 이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대륙의, 그러니까 지리적 환경의 그런 차이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상표현주의를 일명 아메리칸 타입, 미국형 회화라고도 부릅니다. 야, 그러니까 앵코르멜주의와 그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추상 표현주의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 뭔가 작품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뭐 이 전진하고 후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토가 완전히 유린된 그런 전쟁이었죠. 이 시대에 살았던 바로 이제 그 젊은 세대의 화가들, 프랑스의 화가들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그 경험 그리고 감정, 느낌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언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을 나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새로운 미술의 경향, 이것을 그 접할 수 있는 통로, 이거는 잡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1956년, 57년 이때 앵코르멜의 그런 어떤 이제 영향력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앵코르멜 작가하고 일본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제 앵코르멜을 이제 아시아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행사 이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옥상에 가가지고 이 마띠에가 자신의 작품 이거를 이제 그 시연을 해줍니다. 이때는 3시간 만에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잭슨 폴록의 이 작품이 아까 라이프지에 그는 위대한 화가인가라고 하는 그 잡지에도 이 작품이 있습니다. 천연색 도판으로 실렸고요. 이런 거를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한국 미술가들이 60년대 초반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제 직접 프랑스에 가가지고 앵코르멜 작품을 실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작가들이 생기면서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참화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정무정 교수님 오늘 그 첫 데뷔를 그래도 시대를 걷는 미술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미술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요새 관중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대개 여성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남성이 거의 절반이고요. 강의를 대하는 태도도 그 집중도가 강의실의 학생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정무정 교수님. 그럼 이렇게 첫 데뷔를 하셨으니까 저희 한 다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나오셔야죠. 이렇게 계속 코가 깨이는 겁니다. 교수님. 과연 정무정 교수님은 저희 시대를 걷는 미술관에서 다시 뵐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추상미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도 더욱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코르멜과 추상표현주의는 2차 대전이 초래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기에 대처하는 미술계의 한 대응 방식입니다. 두 양식에 속해 있는 미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행위와 마티에르입니다. 이 행위와 마티에르가 갖고 있는 의미, 이것은 바로 기존의 가치라든가 규범,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동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